병실 문이 열리고 은발의 여성, 양숙자가 들어선다.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숙자?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때 우리 다 무너졌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IMF에. 숙자가 한 걸음 다가선다. 언니, 나는 떠난 게 아니라 내쫓긴 거야. 그 남자 언니가 알던 사람 아냐. 내가 막으려고. 미정이 손을 든다. 그만! 더 말하지 마! 도윤이 소리친다. 하지만 뭐. 왜 하필 수술 날이야? 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머니 수술 전에 꼭 화해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미정의 심장 모니터가 요동친다. 조명이 깜빡인다. 모든 게 무너진다. 이제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온천천 산책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미정은 천천히 발을 옮기며 걷고 있었죠. 올해 72, 트레이닝복 주머니에는 효도폰 하나와 엽전을 닮은 낡은 동전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참 좋네. 한 숟가락 덜 먹고 한 바퀴 더 걷자. 미정의 삶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곳은 늘 점포시장이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틀어 KBS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구역 모임에 나가 작은 반찬통을 이웃들과 나눴죠. 젊었을 때 미정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무실 살림을 도맡아 하던 시절 수첩에 모든 지출을 꼼꼼히 적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며느리 이세연은 올해 45으로 피부과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말투, 일처리가 빠른 손놀림이 특징이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세연은 시어머니에게 피부 진정 앰플을 챙겨왔습니다. 아들 강도윤은 48,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실손 특약 꼭 유지하셔야 해요. 숫자와 약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검은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세영과 도윤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죠. 미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심장 스텐트 수술이라서 카드를 2개 챙겨놨습니다. 하나는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하나는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야. 세연은 봉투를 받들 듯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어머니, 결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잡으세요. 저녁 식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늘 곁에 두는 낡은 수첩 끝 장에는 삐뚤게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수술, 가족은 믿음, 돈은 기록. 미정은 평생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밥상, 조용한 집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런 미정에게 수술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건이었죠. 미정은 젊은 시절부터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수첩 한 권에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담겨 있었죠. 쌀값, 전기세, 학원비, 병원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죠. 돈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연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존경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줬죠. 세연은 그런 시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비만큼은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액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범위, 본인 부담금 비율, 특약 조건들. 그는 숫자로 어머니의 건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너머에 있는 감정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죠. 미정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을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은 심장을 고친다. 돈은 준비했고 가족도 곁에 있다. 모든 게 기록대로 흘러가길. 수첩을 덮으며 미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기록으로 삶을 지켜온 사람에게 수술대는 처음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부산 대병원 수술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이 파형으로 흐르고 있었고, 가족 대기석에는 종이컵 커피 냉새가 맴돌고 있었죠. 미정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방 끝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미정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은 미정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결제 처리하고 바로 올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를 돌아봤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곧 수술 들어가십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는 긴 복도를 따라 대기실로 돌아왔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수술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초조한 마음에 보험 앱을 열어 약관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고액 의료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 20%.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 금액을 산출했죠. 하지만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세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디야? 결제 오래 걸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세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수술 진행 중인데. 메시지는 읽음 표시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죠. 그때 수납 창구 쪽에서 간호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결제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영수증 한 장을 건넸죠. 도윤은 무심코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결제 항목,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제자 이세연, 동반자 양숙자.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양숙자.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는데 양숙자라는 분이 누구시죠? 도윤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희는 결제자와 동반자 정보만 입력받았습니다. 자세한 건 결제하신 분께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다시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그 순간 수술실 쪽 벽에 걸린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술 종료 예정.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양숙자, 도대체 누구일까? 왜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왔을까? 그리고 왜 동반자로 이름이 적혀 있을까? 도윤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기를 기다렸죠. 얼마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으니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마취가 덜 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미정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물었습니다. 세연이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제하러 갔다가 아직 안 왔어요. 미정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까 결제하신 분, 다른 여성분과 함께 가셨어요. 연세 좀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은데.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좀 있으신 분. 그리고 양숙자. 그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보험 앱을 열었습니다. 병원 결제 알림을 확인했죠. 영수증 사진이 떴습니다. 바코드, 결제 항목, 그리고 보호자 코멘트, 환자 상태 좋음, 동행 숙자.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숙자라면 혹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 이름인가? 도윤은 회복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숙자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떠올리려 애썼죠. 어렸을 적 어머니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숙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름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도윤은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점포시장으로 향했죠. 어머니가 평생 장을 보던 그곳이라면 혹시 누군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점포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곳이었죠. 세탁소 사장은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도윤이 인사를 건네자 사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미정이 아들 아니가? 어머니는 잘 계시나? 네, 오늘 수술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양숙자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양미정 선생 동생이 있었지. 이름이 숙자였나?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한데 IMF 때쯤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어.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고모였던 겁니다. 하지만 도윤은 평생 고모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라고 했죠. 형제자매 없이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숙자라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몰라. 그때 일이 좀 복잡했다고 들었거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이 끊겼다더라고. 도윤은 세탁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다는 사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미정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듯 했죠.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양숙자라는 분 아세요?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미정은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오늘 결제 영수증에 동반자로 적혀 있었어요. 세연이랑 같이 온 것 같던데.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을 막 마친 어머니를 다그칠 수는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세연은 미정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보온병 뚜껑을 열어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세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결제하고 잠깐 밖에 나가 있었어요. 혼자?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연에게 내밀었죠. 양숙자라는 분이랑 같이 있었다며? 이분이 누구야?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세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셔온 분이에요. 누군데? 어머니의 동생분이세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은 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연은 미정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자를 어떻게 찾았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작년부터 알아봤거든요. 도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어머니 몰래 고모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오늘 수술날에 데리고 온 걸까? 왜 오늘이야? 왜 하필 수술날에? 세연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꼭 만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묵힌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정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세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건넸죠. 어머니, 이거 숙자 어르신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죠. 세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세요. 숙자 어르신이 30년 동안 품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도윤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고모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냥 잊고 살았던 일이야. 세연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숙자 어르신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잊고 살았다고. 하지만 둘 다 잊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도윤은 세연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연은 병원에 남아 미정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카카오톡 단톡방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모, 사촌, 친척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모가 올린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연이가 어디서 큰돈을 쓰는 모양이더라. 피부과에서 몰래 적립 포인트 현금화 했다던데. 사촌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동반자? 내 친구가 수납팀인데 거기 적힌 이름 있대. 하여튼 며느리 요즘 수상해.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죠. 세연이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세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세연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탕화면이 나타났죠. 폴더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 프로젝트, 환우 네트워크, 후원 내역. 도윤은 후원 내역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죠. 파일 이름은 후원 내역 심장수술 숙자였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 금액,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50만 원 의료비 지원. 2024년 6월 30만 원 생활비 지원. 2025년 1월 100만 원 수술 준비금.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연이 1년 넘게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도윤은 파일을 더 살펴봤습니다. 총액이 눈에 들어왔죠.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연이 고모에게 돈을 보냈을까? 그것도 어머니 몰래.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서류가 하나 있었죠.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도윤은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5만 원, 10만 원, 5만 원.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연이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도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냈어? 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직접 보내신 거야.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숙자 고모랑 연락도 안 하셨다며? 어머니는 모르셨어. 제가 어머니 명의로 후원 계좌를 만들었거든.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이 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었단 말이야? 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 당장 얘기해. 친척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 당신이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고. 세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옹기 프로젝트라는 폴더에는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가족화의 프로그램, 의료비 후원 네트워크, 심장 환우 지원. 도윤은 문서를 읽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내일 일반 병실 이동 예정.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수건, 그리고 낡은 수첩들이 나왔죠. 도윤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숙자 등록금 30만 파기, 숙자 실종, 전세보증금 급히 전환, 가족 유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1998년 IMF가 터지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록은 그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쌀값 2만 원 인상, 전기세 연체, 대출 이자 상승, 절박함이 글자마다 묻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숙자 등록금 30만 원 파기. 도윤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파기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어머니는 동생의 등록금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 실종, 집 나감, 연락 두절. 도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는 동생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숙자 고모는 그때 집을 나갔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세연이 고모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 몰래 돈을 보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병실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도윤은 세연을 깨우지 않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 뵈러 왔죠. 그리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1998년 수첩.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숙자 고모가 그때 집을 나가신 거죠?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세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윤과 미정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살기 힘들었어. IMF가 터지고 아버지 사업도 망했지. 집도 날아갈 판이었고 숙자는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는 숙자한테 미안했어.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숙자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 아무 말도 없이. 왜요? 모르겠어. 그냥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어. 자기가 짐이 된다고, 언니 가족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숙자 어르신은 그때 언니를 지키려고 떠나신 거예요. 미정은 세연을 돌아봤습니다. 세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숙자 어르신이 그때 쓰셨던 편지예요. 어머니가 읽지 않으신 편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 읽었어. 읽고 찢어버렸지. 세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숙자 어르신은 사본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보여주셨거든요. 세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살려고 발버둥 쳤어. 그 사람 사기였어. 언니 돈 노리고 접근했대. 내가 대신 떠나야 언니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IMF라 다들 무너질 때 우리라도 하나는 서 있어야 한다고. 나 언니 밥상만은 지켜주고 싶었어. 나쁜 역할은 내가 할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숙자 어르신은 그 사람을 막으려고 일부러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니 적금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대요. 숙자 어르신이 자기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갔고 그렇게 둘 다 사라진 거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숙자가 날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어. 세연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숙자 어르신은 3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저 언니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세연이 왜 고모를 찾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돈을 보냈는지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발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양숙자였습니다. 미정은 숙자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숙자는 문 앞에서 멈춰섰죠. 언니 들어가도 될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침대 옆에 섰죠. 언니, 오래간만이야. 미정은 숙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미정과 숙자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내가 날 지키려고 떠난 거였니?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미정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너를 오해한 채로 30년을 살았구나. 도윤은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세연이 옆에 와서 나란히 섰죠. 도윤은 세연을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고모를 찾았어? 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심장 검사 받으실 때 저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숙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여쭤봤죠. 숙자가 누구냐고. 도윤은 세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대답 안 하시다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IMF 때 헤어졌다고.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야? 네. 어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사신 분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30년 전 기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점포시장부터 돌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이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찾았어? 몇 달 걸렸어요. 시장 상인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봤죠. 그러다가 세탁소 사장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숙자라는 이름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숙자 어르신이 떠나기 전에 자주 가던 교회가 있었대요. 서면에 있는 작은 교회였죠.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양숙자라는 이름을요. 그분이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이 왔었대요. 하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저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하셨대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게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숙자 어르신이 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다고. 그럼 어떻게 찾았어? 병원을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들 심장내과에 전화를 다 돌렸죠.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기록을 찾았어요. 양숙자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도윤은 세연을 보며 놀랐습니다. 세연은 1년 넘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왔던 겁니다. 찾고 나서는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숙자 어르신도 놀라셨죠. 갑자기 조카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세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동안 언니 생각만 하고 사셨대요. 하지만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대요. 자기 때문에 언니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돈을 보낸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드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일도 제대로 못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었죠.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도윤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세연이 어머니 명의로 후원 계좌를 만든 것도 동반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오늘이었어? 왜 하필 수술날에 모시고 온 거야? 세연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꼭 화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죠? 그럼 두 분은 평생 오해한 채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신 거 알아요. 돈 한 푼 아끼시면서 가족을 지키신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도윤은 세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세연은 도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과 숙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죠. 미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풀린 오해는 두 사람의 얼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정이 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손을 잡았죠. 세연아,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오해한 채로 살았을 거야.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허락 없이 한 일들이 있어서 죄송해요. 미정은 세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돈은 기록이지만 정은 기억이야. 너는 나한테 기억을 돌려줬어. 숙자도 세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와 약관으로 세상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가족의 사랑, 화해의 가치, 그리고 오랜 시간 품어온 그리움. 그것들은 어떤 보험 약관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정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병실에는 미정과 숙자, 그리고 세연과 도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가방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쳤죠. 보자기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통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기억나? 미정은 김치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우리 어릴 적 쓰던 그 통이야?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집 나갈 때 챙겨 나온 거야.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어. 미정은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통이 따뜻했습니다. 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해주던 시래기지짐 담아서 싸주던 통이잖아. 나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넌 시래기지짐 참 좋아했지. 숙자는 보자기를 다시 싸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퇴원하시면 내가 해드릴게. 그때 못 해준 밥, 이제라도 해드릴게. 미정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죠. 도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게 보기 좋아서. 도윤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 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척들 말이야. 아직도 단톡방에서 수군거리고 있어. 내가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고. 도윤은 세연을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도윤이 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세연이 한 일들, 숙자 고모를 찾은 과정, 그리고 그동안 보냈던 돈의 진실, 모든 걸 정리해서 올렸죠. 메시지를 읽은 친척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사과의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연아, 미안하다. 오해했어. 정말 대단한 며느리구나. 사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존경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미정은 병실에서 숙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김치통이 올려져 있었죠. 숙자가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래기지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 맛 좀 봐줘. 미정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시래기지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죠.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숙자야, 이 맛. 우리 어릴 적 그 맛이야. 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는걸.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숙자야, 내가 널 오해한 채로 늙었구나. 미안해. 숙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언니를 미워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도망친 게 아니야. 내가 막은 거야. 그 사람은 언니의 적금 통장도 노렸어. 내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을 거야. 미정은 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지킨 건 내가 한 거구나.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는 평생 언니 밥상만 생각하고 살았어. 언니가 굶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어. 미정은 숙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세연과 도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보장과 배상만 계산했어. 근데 누가 누구에게 내준 마음은 어디에 기입하지? 세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수첩에 적는 게 아니야. 가슴에 새기는 거지. 도윤은 세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수술, 가족 동행 숙자, 결제 세연, 오해 정정 미정.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기록이고 정은 기억이야. 오늘 둘 다 남기자. 숙자는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죠. 세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 가족 모임 할까요? 숙자 어르신도 모시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이자.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내가 가도 괜찮을까? 미정은 숙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동네 교회 소예배실에서는 자매 합창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미정과 숙자는 나란히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예배실을 가득 채웠죠. 연습이 끝나고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쪽 테이블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옹기 프로젝트 의료비 후원 및 가족화해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이 테이블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장 환우분들을 돕고 가족 간의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옆 부스에서는 도윤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노후 실손 특약 무료 상담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장은 약관에, 효도는 메모에. 가족의 말 한 줄을 기록하세요. 한 어르신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이게 무슨 뜻인가?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보험 약관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한 줄씩 메모해 보세요. 그게 진짜 보험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받아갔습니다. 미정은 교회 한쪽 의자에 앉아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제자들이 보낸 손편지들이었죠. 미정은 한 장 한 장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잘 계시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일기 쓰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정은 편지를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한테 일기 꾸준히 쓰자고 가르쳤지. 이젠 내가 배운다. 정을 쓰는 법을. 숙자가 종이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컵 안에는 보리차가 담겨 있었죠. 언니, 이 맛 기억나? 미정은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억나지? 우리 어릴 적 연탄난로 위에 올려두던 그 보리차.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자야,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숙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면 되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오늘 날짜,
가족 모임. 참석자 도윤, 세연, 숙자, 그리고 나. 메뉴 시래기 지짐, 보리차. 비용 마음. 잔액 행복. 세연이 다가와 미정의 어깨 너머로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이제 수첩에 마음도 기록하시네요. 미정은 세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줬잖니. 돈만 기록하지 말고 정도 기억하라고. 세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검소함, 끈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 미정은 세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연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 도윤이 상담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세연, 숙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사진 찍을까요? 오늘 기념으로. 네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 주었죠. 미정과 숙자가 가운데 서고 도윤과 세연이 양옆에 섰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자를 잃었던 날, 혼자 견뎌야 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날.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검약으로 가족을 지킨 줄 알았다. 사실은 누군가의 침묵이 우리 밥상을 지켰다. 돈은 기록, 정은 기억. 영수증 한 장이 밝혀준 건 며느리의 이중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의 사랑이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가족 동행, 결제 웃음, 잔해 공기, 부족분 서로의 말 한 줄로 충당. 수첩을 덮으며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숙자를 바라봤죠. 숙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숙자야, 잘 자.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온천천 산책로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과 숙자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래. 한 숟가락 덜 먹고 한 바퀴 더 걷자.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시래기 지짐, 김치, 보리차, 그리고 네 사람의 손이 모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달엔 어머니 산책 코스 온천천 가을 단풍 보러 갑시다. 미정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좋다. 내일은 한 숟가락 덜 먹고 한 바퀴 더 걷자. 세연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기록 완료. 숙자가 마지막으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기억 완료. 이렇게 한 장의 영수증이 시작한 오해는 기록과 기억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뜨거웠고 가족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미정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까지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은 기록이지만 정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났을 때 진짜 가족이 시작됩니다.